지광 스님이란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범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그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뭐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에요.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서울대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범백이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원 편의를 봐줄 테니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라는 말이 제안이 이건 협박이거든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김백준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지광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광 측에서는 이것을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김백준도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요거 한 건만 갖고도 이거는 뇌물 내지는 협박, 공갈 협박 뭐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명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김백준,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뇌물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김백준이 어디까지 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백준이 그걸 털어놓으니까 검찰이 지광 스님을 여기 님자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광스. 그냥 지광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니까. 유머가 생각이 나서. 지광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도 님을 붙이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지광. 중지광. 지광스. 맞네. 자, 이분을 불러서 직접 물었는데 맞다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대신에 이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명박 측에서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대학 설립의 편의를 제공 밖으로 들어간 명분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게 먼저 돈을 줘 이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이득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뒀을 거라고 보는데 이명박은 조사해서 받은 적 없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좀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종교계, 사학 쪽은 2억. 지난번에 ABC 뉴욕제가도 예. 2억인 걸 봐서는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이 정식 학교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인선원이라는 이 불교 관련 재단법인이 2억을 내놓을 정도면 그 강남이나 서울권에 그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투자해서 만든 학원들. 예,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2년제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원이라는 이런 불교 교육 단체도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불교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DC 해주겠죠. 장로 DC 예. 얼마나 많이 또 바쳤겠어요.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게 퉁쳐질 만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봤을 때 능인선원 지방에 있는 국제신문사 이런 데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고 갔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1, 200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전국적으로 모든 정치 그룹, 그렇지. 경제 그룹, 예. 문화 모든 그룹들에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갖다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다 현금으로 다 줬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규모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처럼
유튜 너도 냈지 이렇게 다 지목하는 밝혀야 유튜로.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밝히고 다 밝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이권을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광수님 이제 한 사람 지목해 주세요.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뭐 릴레이 하는 거야? 예, 유튜브 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희중 정도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돼. 이명박 자체가 직접 가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자가 꼼꼼하면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한테 핀잔이나 뭐 이런 걸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꼼꼼해져요. 구조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간에 그 땡겨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쇼킹하지 위해서.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조금 나는 건 눈 감아 준다는 거야. 니들도 먹을 몫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김백준 자체는 이명박의 집사로서 검찰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자료를 준비했고 갔다는 거지. 내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는 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 대부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거는 김백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적게 받겠다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기도 해요. 검찰에서는 이걸 웬걸 득템. 왜냐하면 계좌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김백준이나 김희중 통해 그들의 장부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건 자체. 김백준 자체가 이명박하고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이명박을 모함하기 위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한 진술이 사실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광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광스가 네, 맞아. 지광스.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명박도 검찰 출두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각종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내면서 사건이 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또 이야기했다는 거잖아. 뭐라고 뭐 인정하겠습니까? 이명박은 자기한테 오는 질문 중에 단 하나만 예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뭘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 정도의 부정은. 예. 일부 정치 검찰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설프게 끼어들면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 검찰이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땅판 돈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현찰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07년 말에 한 불교계 인사로부터 2억 여원을 받아서 네,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검찰에 따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대선 며칠 전에 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시켜서 이 능인 선원이란 곳에 지주 스님인 지광 스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여기서 그 지광 스님은 그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2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능인 선원이 신도 수만 2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큰 절이라고 해요. 신동아라는 월간지 보니까 네네. 인텔리 신도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능인선의 신도들을. 그러니까 좀 그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런 예.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겠죠. 강남 도심에 있기도 하고. 네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도가 25만 명이라고 해도 이 스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죠.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계의 대표적인 기독교인 네. 네, 아닙니까? 예. 지난 14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준 스님과 이 돈을 전달한 김백준 씨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만은 부인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뇌물 혐의에 이 부분도 추가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하하. 이 그동안 뭐 정계, 네. 또 재계, 그리고 뭐 각계각층으로부터
네. 뇌물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종교계를 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종국에도 그렇고 뭐 재계도 재계지만 보통 재계라고 하면은 예. 그 이전 뭐 전두환 노태우 시절도 그렇고 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벌들. 보통, 네, 예. 돈을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뉴욕 제과 관련해서도 네, 억대의 돈을 받았다라고도 이제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공평하신 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에만 편중돼서 뇌물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뭐 대통령에 출마를 하신다는 분이 이게 2007년 전이면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전 당시 예. 후보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예. 미리 수금을 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당선 축하금을 미리 받은 네. 그런 정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황당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 성동조선에서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브로커로 삼아서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게 한 20여 건 정도 되는데 네. 이 성동조선이 이후에 그 자신의 창업주인 이 정홍훈 전 성동조선 회장이 구속이 되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을 하자 이 건넨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성동조선이 네네. 자금난 때문에 MB한테.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줬는데 네. 그 돈을 줬을 때 이게 뭔가 청탁성 아니면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네.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예.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그러면은 MB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못 준다라고 낙장불입. 네. 낙장불입.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예. 하여튼 이게 네. 돈을 안 돌려주면은 이때 당시에 성동조선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MB한테 협박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미 뭐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라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뇌물수수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그 이팔성 전 회장 쪽에서 이제 언쟁이 있었고 결국 이팔성 회장이 이 돈을 자기 사비로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받긴 받았는데 네. MB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이팔성 씨로부터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팔성 씨 같은 경우도 이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본인도 사법 처리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경론 끝에 네. 그 경론이라고 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논의 끝에 예. 본인 돈으로 그 돈을 메우는 그 이팔성 씨도 우리금융지주 회장 될 때 네네. MB한테 뇌물을 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아낌없이 주는 이팔성 회장이었군요. 네, 근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원한 게 아니라 좀 더 큰 자리를 원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시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쪽에 이제 꽂아 넣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는 아니었을까? 네, 그 중소기업도 네, 빵집도 한 1, 2억 원 정도 하는데 좀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들고요. 금융지주도 상당히 큰 회사인데. 네네. 예, 예. 네,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고 갔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1, 200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전국적으로 모든 정치 그룹, 그렇지. 경제 그룹, 예. 문화 모든 그룹들에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갖다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다 현금으로 다 줬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규모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처럼 유튜 너도 냈지 이렇게 다 지목하는 밝혀야 유튜로.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밝히고 다 밝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이득을 이권을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광수님 이제 한 사람 지목해 주세요.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뭐 릴레이 하는 거야? 예. 유튜브 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희중 정도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돼. 이명박 자체가 직접 가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자가 꼼꼼하면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한테 핀잔이나 뭐 이런 걸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꼼꼼해져요. 구조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간에 그 땡겨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쇼킹하지 위해서.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조금 나는 건 눈 감아 준다는 거야. 니들도 먹을 몫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김백준 자체는 이명박의 집사로서
검찰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자료를 준비했고 갔다는 거지. 내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는 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 대부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거는 김백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적게 받겠다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기도 해요. 검찰에서는 이걸 웬걸 득템. 왜냐하면 계좌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김백준이나 김희중 통해 그들의 장부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건 자체. 김백준 자체가 이명박하고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이명박을 모함하기 위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한 진술이 사실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광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광스가 네, 맞아. 지광스.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지광스님이란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범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그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뭐 그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었네요.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서울대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본백이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원 편의를 봐줄 테니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라는 말이 제한이 이건 협박이거든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김백준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지광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광 측에서는 이것을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김백준도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요거 한 건만 갖고도 이거는 뇌물 내지는 협박, 공갈 협박 뭐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명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김백준,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뇌물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김백준이 어디까지 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백준이 근데 그거를 이명박도 검찰 출두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각종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내면서 사건에 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또 얘기했다는 거잖아. 뭐라고 뭐 인정하겠습니까? 이명박은 자기한테 오는 질문 중에 단 하나만 예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뭘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 정도의 부정은. 예. 일부 정치 검찰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설프게 끼어들면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 검찰이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땅판 돈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현찰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07년 말에 한 불교계 인사로부터 2억 여원을 받아서 네,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검찰에 따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대선 며칠 전에 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시켜서 이 능인선원이란 곳에 지주 스님인 지광 스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여기서 그 지광 스님은 그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2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능인선원이 신도 수만 2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큰 절이라고 해요. 신동아라는 월간지 보니까 네네. 인텔리 신도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능인선원의 신도들을. 그러니까 좀 그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런 예.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겠죠. 강남 도심에 있기도 하고. 네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도가 25만 명이라고 해도 이 스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죠.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계의 대표적인 기독교인 네. 네, 아닙니까? 예. 지난 14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준 스님과 이 돈을 전달한 김백준 씨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만은 부인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뇌물 혐의에 이 부분도 추가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하하. 이 그동안 뭐 정계, 네. 또 재계, 그리고 뭐 각계각층으로부터 네. 뇌물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종교계를 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종교계도 그렇고 뭐 재계도 재계지만 보통 재계라고 하면은 네. 그 이전 뭐 전두환 노태우 시절도 그렇고 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벌들. 보통 네. 돈을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뉴욕제과 관련해서도 네, 억대의 돈을 받았다라고도 이제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공평하신 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항상 그렇습니다. 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에만 편중돼서 뇌물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뭐 대통령에 출마를 하신다는 분이 이게 2007년 전이면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전 당시 예. 후보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예. 미리 수금을 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당선 축하금을 미리 받은 네. 그런 정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황당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 성동조선에서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브로커로 삼아서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게 한 20여 건 정도 되는데 네. 이 성동조선이 이후에 그 자신의 창업주인 이 정홍훈 전 성동조선 회장이 구속이 되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을 하자 이 건넨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성동조선이 네네. 자금난 때문에 뭐 MB한테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줬는데 네. 그 돈을 줬을 때 이게 뭔가 청탁성 아니면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 그걸 털어놓으니까 검찰이 지광 스님을 여기 님자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광스. 그냥 지광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니까. 유머가 생각이 나서. 지광스. 나는 이 사람한테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도 님을 붙이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지광. 중지광. 지광스 맞네. 자, 이분을 불러서 직접 물었는데 맞다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대신에 이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명박 측에서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대학 설립의 편의를 제공 밖으로 들어간 명분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게 먼저 돈을 줘 이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이득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뒀을 거라고 보는데 이명박은 조사해서 받은 적 없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게 어떤 좀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종교계, 사학 쪽은 2억. 지난번에 ABC 뉴욕제과도 예. 2억인 걸 봐서는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이 정식 학교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인선원이라는 이 불교 관련 재단법인이 2억을 내놓을 정도면 그 강남이나 서울권에 그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투자해서 만든 학원들. 예,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2년제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원이라는 이런 불교 교육 단체도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불교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DC 해주겠죠. 장로 DC 예. 얼마나 많이 또 바쳤겠어요.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게 퉁쳐질 만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봤을 때 능인선원 지방에 있는 국제신문사 이런 데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규모를 봤을